배우 마동석 사진을 온라인 프로필로 해두면 인생이 편해진다는 글이 중국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이 사진이 판매자에게 압박감을 준다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알리 같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마동석 프사를 애용했죠. 이렇게 하면 배송이 더 빨리 온다나요? 이게 밈처럼 퍼지더니 실제로 알리에서 마동석을 모델로 기용하기도 했고요. 작년에 이 광고 정말 지겹도록 봤거든요. 저만 지겹게 본 건 아닌지 이 알리의 월간 국내 이용자 수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려 818만 명, 쿠팡과 네이버 쇼핑에 이은 3위에 올라섰죠. 또 다른 중국 이커머스 기업 테무는 더 무섭습니다. 한국 시장에 진출한 게 작년 7월인데요. 벌써 5위에 올랐거든요. 테무는 미국에 진출한 지 1년 반 만에 아마존 이용자 수를 바짝 쫓은 괴물이기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연 초저가, 초저가 전략입니다. 물론 품질 관련해서 말이 좀 많지만요.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다양한 상품들을 초저가로 팔고 있죠.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또 이런 상황에서 국내 커머스를 장악한 쿠팡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돈슐랭에서 유통 특집을 4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고 또 많이 봐주셨는데요. 5번째 편을 이렇게 빨리 준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중국 기업들의 기세가 무섭다는 거겠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알리와 테무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알리가 우리나라 정부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3년간 11억 달러, 그러니까 1조 4,471억 원을 투자하겠다. 그로부터 2주 뒤에는 쿠팡이 이런 발표를 하죠. 3년 동안 무려 3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로켓 배송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듣기만 해도 흥미진진하죠. 쿠팡이 만년 적자만 보다가 흑자로 돌아선 게 겨우 작년의 일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그것도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 겁니다. 알리뿐만인가요? 테무도 얼마 전에 국내 법인 설립을 공식화했죠. 아마 곧 이빨을 드러낼 거긴 합니다. 쿠팡이나 이마트 같은 유통기업들은 짜증이 나겠지만 이 상황이 나쁘지 않은 기업들도 많습니다. CJ 같은 제조사들이죠. 특히 CJ 제일제당은 쿠팡의 제품을 납품하지 않거든요. 로켓 배송에선 햇반도 비비고도 살 수 없죠. 이용자 수만 3천만 명이 넘는 플랫폼에 햇반이 없다니 이러면 CJ도 손해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도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두 기업은 사이가 좋지 않거든요. 원래 유통사와 제조사 간 신경전은 늘 있어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팔아야 살아남는 유통업체와 제값 다 받으려고 하는 제조업체 간의 가격 주도권 싸움이 살벌하거든요. 과거엔 제조사가 좀 더 힘을 가졌었는데요. 이젠 상황이 좀 다릅니다. 월마트나 이마트 같은 대형 유통회사가 등장하면서 판이 뒤집어졌거든요. 쿠팡과 제조사 간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된 건 쿠팡이 로켓 배송을 등에 업고 거대 기업이 되면서부터입니다. 2019년에 납품 가격, 수수료, 각종 세부 계약 문제들로 LG생활건강이 쿠팡에서 빠지게 됩니다. 22년엔 CJ가 탈쿠팡을 선언했죠. 햇반 납품 가격으로 갈등을 빚었거든요. 이때 많은 언론사가 CJ와 LG생건을 두고 반쿠팡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쿠팡 측이 LG생건과는 올해 화해를 냈지만 CJ와는 현재 진행형이죠. 이 기업들이 한창 기싸움을 할 때 두각을 드러낸 기업이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사실 알리가 한국에 진출한 건 꽤 오래전 일입니다. 2018년부터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알리가 초반에 주목을 끌지 못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송이 느려도 너무 느렸으니까요. 1, 2주 정도가 아니라 30일, 50일씩 걸리니까 결제해놓고 까먹을 때쯤 도착하는 거죠. 배송료를 좀 더 내면 빨리 오는 옵션이 있긴 했지만요. 사실 이러면 굳이 알리를 쓸 이유가 없었죠. 알리는 어디까지나 가격 메리트 때문에 쓰는 건데 이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까요. 아시다시피 한국의 택배 서비스는 최고 수준입니다. 이 속도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인들에게 한 달이란 시간은 너무나 가혹해요. 이 절망적인 배송 속도 때문에 잊혀지나 했는데요. 알리가 결국 이 배송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합니다. 2020년에 한국 전용 물류 노선을 만들거든요. 한국과 가까운 산둥성의 도시에다가 전용 창고를 만들어 둔 거죠. 여기다 한국인이 자주 주문한 상품들만 미리 보내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인천이나 평택을 거쳐서 국내로 보내는 거죠. 덕분에 인기 상품들은 일주일 내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알리 초이스라는 서비스였죠. 사실 뭐 일주일도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영혼에 가까운 시간이지만 생각보다 꽤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소비자들의 심리 장벽을 확 낮춰졌으니까요. 저렴하기만 하다면 일주일 정도는 참고 기다려줄 만한 거죠. 2022년까지 200만 명대였던 알리의 월간 이용자 수는 23년 600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G마켓이나 11번과 같은 국내 커머스 기업들도 추월해버렸죠. 여기에다 2023년에 배우 마동석을 앞세워서 엄청난 물량의 광고를 쏟아냈고요. 그런데 왜 하필 알리는 한국 시장에 집착한 걸까요? 사실 알리는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앱이 아닙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커머스 플랫폼이죠. 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알리바바는 중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2014년 중국 시장 점유율이 무려 80%가 넘었거든요. 하지만 징동닷컴이나 테무를 가지고 있는 핀도더가 등장하면서 점유율이 40%로 뚝 떨어집니다. 심지어 최근엔요, 핀도더가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을 잠시나마 추월하기도 했고요. 아마 눈앞이 캄캄해졌을 거예요. 이때 알리바바가 눈을 돌린 것이
미국이나 한국 같은 해외 시장이었죠. 이런 알리의 행보를 눈여겨본 사람은 국내 소비자뿐만이 아닙니다. 제조사들이야말로 알리를 쭉 지켜보고 있었죠. 아모레퍼시픽, 애경, 농심, 동서식품 등등 줄줄이 알리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간 쿠팡과 대립각을 세웠던 LG생건과 CJ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CJ와 알리의 연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알리의 국내 배송의 80%를 CJ 대한통운이 맡고 있었거든요. 지난해 대한통운이 담당한 알리 물량만 3천만 박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마동석이 모델로 등장한 광고 역시 CJ ENM이 만든 겁니다. 이러니 두 기업의 관계는 이미 끈끈해져 있었을 거예요. 알리는 점점 더 국내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중국발 통관 물품이 너무 많아져서 인천과 평택 세관 업무가 지연될 정도였죠. 여기다 알리가 국내 브랜드 상품과 식품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따로 만들면서 국내 식품들도 팔기 시작했고요. 이게 또 초반이다 보니 프로모션도 빵빵하게 합니다. 알리 상품 후기에선 이런 글도 올랐어요. 내가 알리에서 햇반을 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런 알리의 대항마는 테무입니다. 알리보다 더한 초저가 전략을 쓰고 있죠. 테무 이용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발 물류가 굉장히 크게 늘었는데요. 물류가 많아지니까 통관이 지연되고 결국 알리의 배송이 조금씩 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알리가 직구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거금을 들여서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배송 기간을 훨씬 앞당길 수 있거든요. 식품 판매도 더 용이해지고요. 이게 알리 뜻대로 착착 흘러가면 좋겠지만 사실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물류센터는요 정말 돈 잡아먹는 귀신이거든요. 쿠팡이 흑자를 보기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물류센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알리가 물류센터를 짓고 더 크게 성장한다면 그야말로 복합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발돋움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들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초저가로 판매할 수 있는 걸까요? 현재는 중국 산업 전반으로 생산 과잉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비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지갑을 열진 않죠. 맥도날드 같은 기업들도 초저가 햄버거를 내놓으면서 사람들을 겨우 유인하고 있거든요. 중국 기업들은 남아도는 재고를 어떻게든 처리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테무와 알리입니다. 테무와 알리 모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막강한 가격 협상력도 가지고 있고 특히 테무는 제조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덕분에 극한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팔 수 있습니다. 또 엄청난 탁송 물량으로 물류업체의 배송 단가를 낮출 수도 있죠. 아무튼 이 상황이 가장 두려운 기업은 쿠팡입니다. 사실 쿠팡이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쿠팡이츠나 쿠팡 플레이로 나름의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이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뚫고 들어오니까 당황스러울 겁니다. 쿠팡 입장에서 알리가 위협적인 가장 큰 이유는 알리가 직구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알리에선 똑같은 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쿠팡은 쿠팡이 직접 제품을 매입해서 배송하는 로켓 배송도 있지만 개별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상품들도 많습니다. 이 제품 중에선 중국산 수입 제품들도 꽤 많고요. 예를 들면 판매자가 중국의 A라는 기업에서 신발을 수입해서 이윤을 부셔서 판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알리에 가면 같은 신발을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배송비 혜택도 보고요. 이러다 보니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괜찮은 상품이 보이면 알리에서 검색해보고 사라는 팁까지 나올 정도예요.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같은 오픈마켓은 일부 잠식하는 효과가 나타난 거죠. 이런 상황에 알리가 물류센터까지 짓게 되면 쿠팡은 알리와 같은 영역에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쿠팡이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는 있지만 지지부진한 편이기 때문에 본진인 한국 시장을 뺏기면 절대 안 되거든요. 최근에 쿠팡이 로켓 직구에 일본을 추가하면서 직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또한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의 커머스를 견제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이라고 보고 있죠. 3조 원을 들여서 도서 산간 지역까지 로켓 배송을 서비스하겠다는 것 역시 알리의 추격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개인적으로 3조는 좀 많은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당장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좋은 건 맞으니까요. 쿠팡이 긴장해야 할 상황이 맞긴 하지만 알리나 테무도 풀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배송이죠. 기간을 많이 단축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늦게 배송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워낙 중국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이슈도 있고 가품 이슈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 국내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최근엔 정부가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지금은 알리가 한국 브랜드의 입점과 판매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팔 수 있지만요. 결국엔 수수료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그럼 남은 건 서비스 만족도인데 알리나 테무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꽤 많습니다. 초창기부터 로켓 배송과 무제한 반품 서비스에 공을 들였던 쿠팡과는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중국 플랫폼 열풍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긴 합니다. 현재 이커머스 시장은 지난 10년의 전쟁 끝에 쿠팡이 1위로 올라서면서 정리가 대충 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됐죠. 그동안 쿠팡은 강력한 공격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유통기업들을 상대했죠. 하지만 이제는 수비수의 입장입니다. 이 게임의 관전 포인트는 굉장히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첫 번째, 쿠팡은 지금의 점유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두 번째, 바짝 추격당하고 있는 네이버 쇼핑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세 번째, 알리와 테무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게 될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CJ 같은 제조사들은 과연 어느 노선을 선택하게 될지. 이 정도가 되겠네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은 알리나 테무를 사용해 보셨다면 어떠셨는지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